자, 안녕하세요. 3월 15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나입니다.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4차 평화회담은 2시간 만에 결론 없이 끝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협상을 중단하고 다음날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16일 러시아가 1억 1,700만 달러의 이 달러 표시 채권 이자 지금 만기일이 도래하는데요. 근데 이제 러시아 디폴트 가능성이 현재 큰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러한 부분들은 확실하게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 오늘부터 15일, 16일 FOMC 회의가 열릴 예정으로 기준금리를 25bp 인상에 힘이 실리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양적 긴축과 긴축 속도 등에 시장에 관심이 몰리고 있으며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떠한 영향을 줄지가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국제유가는 103.31달러 5.78% 하락 마감하였고 채권 시장은 하락, 달러 혼조에 금 하락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건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와 FOMC가 어떤 식으로 끝나는지가 가장 주목해볼 만한 포인트가 되어주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런 상황 속 뉴스를 보면서 하나씩 체크를 해보자면 첫 번째, 뉴욕 연은 1년 후 소비자 기대 물가가 6% 역대 최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소비자 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이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이러한 상황을 잡기 위한 이 연준의 움직임이 보여줄 수 있겠죠. 하지만 현재 SC 같은 경우에는 연준 시장 기대만큼 매파적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디스 역시도 기존에 이제 시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 보통 한 5에서 7회까지 금리 인상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이야기였는데 올해 최소 3회 그리고 내년에는 3에서 4회 정도의 금리 인상이 예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기존보다는 약간 비둘기파적으로 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러시아 지원 의향 신호를 보냈다라고 하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러시아가 중국 쪽에 군사적으로 도움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중국은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지금 시그널을 확인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당연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경고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실제로 지금 서방 쪽의 심리가 굉장히 불타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 정말로 러시아를 도와주는 움직임이 보여지게 된다면 중국 역시도 러시아와 비슷한 수준은 모르겠지만 상당한 수준의 제재를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 역시도 이 대만을 중심으로 중국이 대만 점령하는 걸 막기 위해 무슨 일이든지 다 하겠다라고 밝히며 중국 쪽과 정책적인 대립각이 점점점 올라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미국의 금리 인상이 꾸준하게 진행이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현재 통화 완화 정책을 이제 고수하겠다라는 의견을 밝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사태를 통해서 한국에서는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중국발 자금이 들어오고 있어요.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고 있으니까 그게 투자로 연결이 되는 건데 한국에도 거기에 이제 투자의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통화 완화 정책이 꾸준하게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러한 이슈 중에 하나가 이번에 또 나왔는데 중국의 선전에서 코로나로 봉쇄가 또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지금 아이폰 생산이 중단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폭스콘 공장이 멈췄다라는 건 그 주변의 다른 공장들 역시도 멈췄다라는 것이잖아요. 당연히 이제 물류 쪽에 있어서 정체가 또 한 번 이루어질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은 중국의 경제 성장률에 악영향을 줄 것이기에 자, 이런 통화 완화 정책은 한동안 더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서도 밀이랑 귀리 등을 수출하는 걸 중단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러시아 역시도 이 공급물 중단을 같이 함께 진행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자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무언가를 진행을 할 것이다라는 걸 알 수는 있었지만요. 그래도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는 일부라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파악을 해놓으면 좋을 것 같네요. 어떻게 보면은 직접적인 전쟁은 안 나올 수 있어도 이 중국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경제로 싸우는 신냉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지금 이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여러분들께서 다 같이 한 번씩 봐보시면 이 대충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면서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으니 하나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시장 속에서 지금 현재 돈이 몰리고 있는 방향은 주로 실적이 확실하게 잡히고 있는 대형주 위주다. 이것도 체크해 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재밌는 소식이 하나 들려왔어요. 지금 현재 글로벌 하늘길이 다 열렸다라고 합니다. 항공 운항이 코로나 이전을 추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보면서 느낄 수가 있는 게 이전에 그 코로나 때 보복 소비라고 해가지고 약간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눌렸던 게 막 튕겨 올라가면서 소비를 되게 많이 했던 게 있었단 말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보복 여행이 무언가 생기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여행지 같은 경우에는 무격리 입국에 허가가 나오는 지역들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성수기를 앞두고 전 세계가 빗장을 풀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여행 관련주들 역시도 다시금 주목을 받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가지고 이전에는 고유가가 이러한 부분을 막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무서워하지 않을 만큼 사람들이 여행에 대한 심리가 많이 억눌렸다가 이번에 터져나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이 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좀 완화적인 정책을 취할 것이다라는 이러한 정책들, 이야기들 때문에 지금 가상거래소들 있잖아요. 가상자산 거래소들. 여러 가지 신사업 영토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지분을 갖고 있는 창투사들이나 아니면 비덴트 같은 회사들은 주목을 해보면 좋겠죠. 자, 그리고 윤석열 약속한 가덕도 공항, 이거 말고 예타를 확 푼다라고 해요. 예비 타당성 조사의 이제 조건 같은 걸 이제 확 풀면서 SOC 사업이 이전보다는 조금 더 이제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당연히 이러한 상황이 나오게 된다면 그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건설사들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요거 한 번씩 보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으론 러시아의 폭격이 꾸준하게 우크라이나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폴란드 코앞까지도 폭격이 진행이 됐다라고 합니다. 나토 가입국인 폴란드이기 때문에 만약에 러시아 쪽이 폴란드까지 폭격을 하게 된다면 이번에는 미국은 가만두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공격 때는 즉각 반격하겠다. 우크라이나는 비나토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까지는 이야기를 안 했지만 이 폴란드는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가 미국이 이렇게 좀 신경질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은 폴란드는 쉽게 건들지 못하지 않을까. 근데 그런 거 없다. 폴란드까지 공격을 해가지고 러시아에 대한 이런 전쟁에 미국이 참전을 하게 된다면 이때는 그냥 뭐 주식이고 뭐고 없죠. 전 세계적인 시장 붕괴를 우리는 한번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현재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요, 아침에 장 시작 전에 이렇게 뉴스 정리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보는 시간을 갖고 있으니 여기서 이러한 뉴스들 그리고 이 수급 분석이라든가 아니면 공부할 수 있을 만한 이러한 리포트 공부 이런 것들 한번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요. 이 링크는 텔레그램 링크는 제 채널 커뮤니티에 있으니까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고 여기는 리딩방이 아닌 공부방이니 공부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위주로 여기에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영상 시작하도록 할게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한국 BNC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한국 BNC 같은 경우에 어제도 21선 어떻게든 유지를 해주나 싶더니 좀 빠지는 모습이 보여줬죠. 근데 오늘 바로 또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준다라는 것은 이 종목이 현 위치에서 나름 끼가 있는 종목이구나. 이걸 이제 생각하면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나와 있는 뉴스부터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 종목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 BNC 같은 경우에 이제 호재 소식만 남았나? 악재는 다 나온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 BNC를 바라보는 시선들은 딱 한 가지죠. 이제 준비는 다 끝났다. 뭐 GMP 승인도 이제 다 받았고 생산 시설도 준비가 완료가 돼 있으니까 제발 이 안트로피온을 데이터 좋게 나와라 해서 긴급 사용 승인까지 가자. 이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이전에 한국 BNC가 기존의 일정보다도 더 빨라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코멘트도 남겼었고 그리하여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건 뭐냐 하면 당장 이 GMP 승인 공장으로 생산을 시작해서 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부분들을 내재화를 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매출의 증가를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한국에서만 나오는 매출이 아니죠. 해외 판권도 있지만 이 공장을 통해서 이 안트로피놀이 일부 지역에서만 팔린 게 아니라 전 세계로 팔리는 거다 보니까 없는 판권 지역 거기에도 팔기 위해서 한국 BNC의 공장에서 생산하는 이런 제품들을 사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공장을 증설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이 생산 의약품, 이 레퍼런스가 생겼기 때문에 CMO 사업으로도 확실하게 진출을 할 수가 있겠죠. 이쪽 시장이 돈이 되다 보니까 CMO 쪽도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잖아요. 코로나 쪽이 주목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주춤주춤하는 모습이 보여졌는데 이쪽 시장은 계속 커질 겁니다. 그러면 꺾이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시기가 올 텐데 한국 BNC 같은 경우엔 지금은 안트로피놀이라면 다음엔 요 CMO 쪽으로도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건 좀 뭐 넘어가 나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지금 당장은 요 안트로피오놀만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 골든 바이오텍의 주가를 봤을 때에는 큰 변동이 없는 걸 봐서는 아직이다. 좀 더 기다려야 된다. 멀었다. 요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눈앞에 왔으면 이 골든 바이오텍의 주가부터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움직였을 테니까 말이죠. 근데 만약에 얘 주가가 푹 떨어졌다? 이상 생긴 겁니다. 그때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 BNC 요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골든 바이오텍의 주가는 그냥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하루에 한 번씩 꼭 살펴보시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급이 어떤지 이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수급을 봤을 때 많이 팔긴 했네요. 네, 최근에 좀 많이 팔긴 했는데 어제는 또 그렇게까지 나쁘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물량은 안 나왔어요. 외국인만 보더라도 이거 하루 산 물량과 이틀 판 물량 비교하면 이때 산 물량이 더 많아요. 그러면 여기서 산 사람은 고점에서 물렸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도 왜 샀는지에 대해서 집중을 해보면 역시나 추가적으로 올라갈 걸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샀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 수신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이렇게 털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물량을 과거부터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다. 그럼 이들의 물량이 확실하게 털리는 것이 아니라면 현재 상황은 조금 더 기대를 하면서 지켜봐도 되는 그러한 위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서 21선은 점점점 이 하락의 추세가 완화가 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쪽에서 지지라인 부근, 이 월봉상의 지지라인 20개월선, 여기를 확실하게 디뎌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부근, 21선도 이제 뚫을랑 말랑, 그리고 이 하락 추세를 이렇게 완화시킬랑 말랑,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21선이 완화가 되고 이 위에서 움직여주는 모습이 보여주게 된다면 빠른 시간 내에 21선 볼린저 상단까지 한 번은 툭 하고 빠르게 튀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이전에 뭐 기대값이랑 비교를 하면은 이 볼린저 상단이 너무 내려오긴 했는데 그래도 양봉이 나온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전보다는 기대값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봐도 괜찮은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만약에 여기를 찍어주고 볼린저 상단 위에서 자리를 잡아주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241선마저 뚫어주면요. 이 종목이 볼린저가 좁혀졌을 때 어떤 모습이 나왔는지를 살펴보면은 타고 올라가면서 쭉쭉 올라간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근데 이제 또 여기서 체크를 해봐야 될 게 뭐냐 하면 그 이전에 좁혀지고 나서 이 좁혀진 부분을 옆으로 이렇게 가게 만들기 위해서 찍고 떨어지고를 몇 번 반복했어요. 그럼 여기에서도 찍고 떨어지고를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건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타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다가 61선마저 뚫으면 121선 다음날 여기 양봉 하나까지 기대해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방금 말씀을 드린 내용으로 이 한국 BNC 정리를 해보자면 이 월봉상의 지지라인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 이탈하는 모습 보여주게 된다면 비중 조절이지만 아니라면 편하게 지켜볼 수 있다. 홀딩. 자, 그리고 열었다가 21선 여기 위쪽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한번 튕겨주면은 21선 볼린저 상단까지 이렇게 나와주는 거 1차적으로 기대해보자. 근데 과거의 패턴을 봤을 때 이렇게 좁혀졌을 때에는 한 번에 뚫고 올라가는 것보다는 찍고 떨어지고를 반복하면서 이렇게 옆으로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작업을 한 다음에 뚫고 이렇게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곤 했다.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라갔다 찍고 떨어지고를 반복을 하면은 나름 이거 모양 만들고 있네 기대하면서 지켜봐도 된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저항 라인은 241선을 1차적으로 보면 되겠다. 자, 이렇게 한국 BNC 한번 정리를 한번 싹 맞춰봤는데요.
수익의 기대값이 이 볼린저가 아래로 쭉쭉 떨어지면서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그래도 여전히 한번 올라갈 때 한국 BNC 상당히 많이 올라가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괜찮게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올라가 줄 때 많은 분들께서 지금보다 더 큰 수익 만드시면서 좋은 결과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이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